영화 단골 소재 배트맨. 밤의 무법자들 소탕작전에 나선 정의감 넘치는 박쥐 사나이라는 선전문귀로 상영됐다. 1966년 1월 12일 미국 ABC TV를 통해 첫 방송된 배트맨은 선악의 대결을 시종. 흥미롭게 담아내 방영 초기부터 배트 매니아라는 용어를 탄생시킬 만큼 열혈 매니아층을 형성하면서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흉포한 악한이 대도시에 출연해 엄청난 파국을 예상하게 하는 음모를 꾸미자 이를 알아차린 배트맨이 동료 로빈과 팀업을 이뤄 긴급한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 매회 움직이는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롤러 코스터와 같은 흥미를 전달시켜 방영 시간이 되면 미국 전역의 남녀노소가 TV 브라운관 앞에 모여들게 할 만큼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배트맨은 애초 20세기 레오나르도 다 빈치라는 애칭을 듣고 있었던 바 케인이 아동용 코믹 만화로 공개한 것이 원작이다. 흥미로운 것은 1930년대 당시 슈퍼맨이 엄청난 인기를 모으자 코믹 북 편집자는 1938년 케인에게 슈퍼맨의 열기를 누를 수 있는 영웅 만화를 그려줄 것을 부탁했다고 한다. 당시 슈퍼맨 작가는 매주 $800, 2024년 환율로는 약 $9,000를 벌어들이고 있었는데 이에 케인은 겨우 주급 $50 수입에 그치자 작가로서 자존심이 상해 있었다. 돈보다도 작가로서 독자들로부터 성원을 받아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슈퍼 영웅을 창조해 내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필생을 건 역작으로 공개한 것이 바로 배트맨이었다. 작가 밥 케인은 슈퍼맨과의 차별화를 위해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 가장 이색적인 것은 배트맨은 슈퍼맨과 같은 초월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영화계 탑스타였던 더글라스 페어뱅크스와 같이 남자로서 근육질 모습을 갖고 있고 여러 기계적인 장치를 능숙하게 활용해 악인을 퇴치한다는 설정을 내세웠다. 이러한 차별적 특징이 대중들에게 높은 성원을 받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배트맨이 마치 로켓과 같은 추진력을 가진 전용 자동차인 로켓 드라이브 카는 방영 직후 완구용으로 제조돼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는 등 열띤 반응을 얻게 된다. 코믹 만화로 성공한 뒤 TV 미니 시리즈로 공개된 배트맨은 아동들에게는 만화 주인공들이 마치 자신의 거실에 나타난 것 같은 친근감을 주었다. 성인들에게는 괴력을 가진 악한에게 고충을 당하다가 결국은 정의가 승리를 거둔다는 과정을 보여주는 스토리 전개 과정이 현실 사회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청량제를 제공해 연령을 초월해 호응을 얻어낼 수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푸른 어깨 망토를 걸치고 눈 부위를 마스크로 가린 복장을 하고 등장한 배트맨은 동료이자 충직한 부하인 로빈과 팀업을 이뤄 배트모빌 전용차를 몰고 안정된 사회 분위기를 해치려는 악한을 응징해가는 모험극을 펼쳐주었다. 배트맨은 미국 방송 사상 만화를 TV 드라마로 각색해 방영된 첫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배트맨 이후 1960년대 미국 방송가는 만화 주인공을 원작으로 한 모험 액션 드라마가 속속 제작돼 슈퍼맨 딕트레이시 등이 방영된다. 배트맨은 남녀 간의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아 온 가족이 마음 편하게 시청할 수 있는 소재를 택한 것도 단 시일 내에 엄청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이 여파 때문인지 배트맨 이후 미국 방송가에서는 가족용 드라마 게스마트, F트루, 몽키스, 앤디 그리피스, 아이드림 오브 제니, 미션 임파서블 등이 속속 방영되고 서부 사나이들의 애환을 다룬 고난자가 뒤를 잇는 등 미국 방송가에서는 가족 대상 드라마 전성시대가 형성된다. ABC 방송국 관계자들은 배트맨이 잘해야 3개월에서 4개월 방영하고 말 것이라고 자체 판단을 했다. 그렇지만 방영 초기부터 예상치 못한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결국 1966년부터 1969년까지 장기간 방영됐다. 이후에는 극영화로 다시 리바이벌되는 성원을 받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촉박한 제작 일정으로 아담 웨스트와 버트 워드가 파김치가 되자 클로즈업 장면에서는 이들을 출연시키고 롱테이크 등 외모를 알아차릴 수 없는 원경 장면을 찍을 때는 스턴트 맨 허비컨스에게 배트맨, 빅터 폴에게 로빈 역을 각각 맡겨 촬영했다는 후일담도 남겼다. 배트맨이 장수 인기를 누리면서 배트맨의 활약상을 부각시켜준 무기 배트 보트를 비롯해 배트콥터, 배트케이브 등은 아동용 완구로 제작돼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이런 호응을 등에 업고 1966년 8월 3일 레슬리 마틴슨 감독은 아담 웨스트와 버트 워드를 기용해 조커, 캐트우먼, 리들러, 펭귄 등 사악한 악당을 제압해가는 모험극을 펼쳐주었다. 참고로 배트맨의 전형적인 전개 방법 9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악당이 음모를 갖고 도시로 잠입한다. 2. 위기를 느낀 주민이 배트맨의 도움을 요청한다. 3. 구조 요청을 받은 배트맨과 로빈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한다. 4. 두 명의 정의의 사나이는 용의자의 뒤를 추격한다. 5. 이들은 얼마 후 사악한 계획을 펼치려던 범인을 덮쳐 사로잡는 데 성공한다. 6. 하지만 방심한 틈을 이용해 용의자가 탈출해버린다. 7. 정의의 사나이들은 악당의 행적을 다시 쫓는다. 8. 나쁜 사나이들과 생사를 건 치열한 싸움이 펼쳐진다. 9. 반항했던 악한은 수감돼 법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이와 같은 단골 구성 요소를 담고 있는 배트맨은 총 120편의 에피소드가 방영됐다. 1968년 3월 14일 여러 기록을 뒤로한 채 종영하게 된다. 미국 현지에서는 신디케이트 형태로 단골 리바이벌됐던 배트맨은 1989년 워너 브라더스가 극영화로 각색하면서 과거의 후광을 재현시킨다. 1992년 워너 브라더스는 만화 제작 판권을 인수해 배트맨 유니버스를 배트맨 애니메이트 시리즈 등으로 방영해 1995년 가을 종영될 때까지 총 85편의 시리즈가 방영돼 장수 인기 프로임을 입증시킨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TV물 배트맨은 매우 재미있었다. 그렇지만 최근 영화로 공개된 2편의 배트맨을 감상하고는 줄거리가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전체적 분위기도 어두워 유머를 상실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왔다. 그래서 나는 이번 신작에서는 비교적 가볍고 부담없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꾸며나갔다. 이 말은 배트맨과 로빈과 배트맨 포에버 감독 조엘 슈마허의 연출론이다. 한편 잉그마르 베르히만 감독의 제7회 봉인은 성경 속에 나타난 세계 종말론에서 소재를 차용해 세상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 바 있다. 반면 1997년까지 시리즈 4부작이 선보인 배트맨은 이 영화처럼 어떤 시대적인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배트맨은 보고 즐기는 가운데 오늘날 문화적인 기상도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는 배트맨의 제작 과정과 역대 출연자의 특징 그리고 작품 성격 등을 살펴보자. 배트맨은 전 세계에 산재한 수천만 명의 영화 매니아들의 절대적인 우상인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신적 지주 역할도 하고 있다. 근 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배트맨은 그동안 만화, TV, 영화로 공개된 이후 다시 아동들을 위한 팬시 상품 팬시 구주로 제작되어 그 인기도는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실정이다. 배트맨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와중에서도 남녀노소 모두에게 일관된 호응을 이끄는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 1, 2부를 거쳐 1995년 배트맨 포에버, 그리고 1997년 조지 클루니와 새로운 배트걸로 알리시아 실버스톤을 기용한 배트맨과 로빈 배트맨 언드라본에 이르기까지 배트맨은 단순히 악은 정의를 이기지 못한다는 영웅적인 의미를 되새겨준 외에도 이 주인공이 활약할 당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엿보게 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였다. 영화사적으로 분석해볼 때 배트맨은 1940-1950년대 할리우드의 흐름을 주도했던 필름 느와르 구조와 형식을 상당 부분 인용했다는 것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시리즈 3부에 해당하는 배트맨 포에버는 조엘 슈마허로 감독을 교체했다는 것 외에도 상당 부분의 액션과 특수 촬영 장면을 삽입해 어급 상업 영화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필름 느와르를 단순히 색채 구분으로 판단한다면 글자 그대로 검고 음울한 분위기가 가득 담긴 영화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같은 특성을 담은 대표적 영화로는 이중 사면, 빅슬립, 말타의 맨, 로라, 차이나타운, 블랙레인, 2020, 블레이드 러너, 블러드 심플 등을 들 수 있다. 배트맨은 거의 대부분의 액션 장면이 모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조명은 주로 측면 조명이나 주인공의 뒤편에서 조명을 비추는 역광을 사용, 등장인물의 크기를 확대해서 사악한 세계에 잠복해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시켜 주었다. 2부 배트맨 리턴즈에서도 배트맨이나 고양이 여인을 대부분 그림자 형태로 등장시킨 것은 인간 내부에 잠재된 사악한 성격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감독 팀 버튼은 해석해 주었다. 필름 느와르 영화들이 주로 강렬한 시각적 특성을 두드러지게 내세운 것은 19세기 영국의 고딕 문화와 1920년대 독일 표현주의 대표작 노스페라투, 1930년대 미국을 휩쓴 공포물과 갱스터물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배트맨에서 고담 시현재의 뉴욕시와 배트맨이 살고 있는 동굴 등이 어둡고 불안한 느낌을 주는 것도 바로 느와르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장면들로 꼽히고 있다. 뾰족하게 생긴 건물, 창, 유리, 계단, 기둥 등이 등장하는 것도 느와르만의 특성을 강조시켜준 사례라고 지적받았다. 느와르는 2차 대전 이후 불어닥친 경제 대공황, 허무, 회폐적 분위기에 편승해 나타난 문예 사조로 곳곳에 죄악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했다. 이런 태동 원인을 살펴보면 배트맨이 만화라는 형식으로 첫 출연한 것도 2차 대전 이후로 필름 느와르가 막 전성기를 구가하려는 시점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배트맨이 활동하는 고담시는 범죄와 악의가 들끓는 공간이고, 배트맨이 정의를 펼치는 것도 시대가 영웅을 만들어낸다는 역사적 진리를 새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확히 말한다면 배트맨에 등장하는 도시는 무법천지고 부패가 만연된 타락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치안을 담당한 경찰도 무능하고 부패돼 있어 사회 질서 수호자라는 명색이 퇴색된 지 오래다. 이래서 그들의 존재는 무용지물이며 오히려 이를 망치는 회방꾼으로 눈총을 받는다. 이것은 필름 느와르 영화 배경과 매우 흡사하다. 왜냐하면 느와르 영화에서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거나 최종 해결사는 경찰이 아니라 바로 사설 탐정이기 때문이다. 공권력 공백에서 배트맨은 아주 자연스럽게 치외법권에 존재하는 법 집행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배트맨은 악의 존재에 대해서는 엄하게 벌하고 간사한 자들에게는 중징계를 가하는 임무를 짊어지고 있는 고담시의 사립탐정인 것이다. 배트맨의 줄거리 중 가장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은 과연 누가 배트맨인가 하는 점이다. 이를 밝혀내기 위해 1편에서는 여기자 킴 배신저, 2편에서는 고양이 여인 캣 우먼 미셸 파이퍼, 3편에서는 니콜 키드만이 나섰지만 그녀들은 결국 조사 도중 배트맨과 사랑에 빠져 누가 배트맨인가? 라는 명제는 배트맨의 사랑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된다. 영웅은 미인에 약하다 는 동서양의 속설을 증명하듯 배트맨의 치명적 약점은 어릿광대나 악당이 설치해놓은 갖가지 함정이 아니다. 그보다는 여기자 고양이 여인 메이 박사에 이르기까지 미모의 여인들의 존재는 배트맨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의 동요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존재들이다. 그렇지만 영웅은 미녀를 구한다는 일념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몸을 던지지만 결국 그녀들은 배트맨에게 와주지 않고 설사 관계가 이어지려고 해도 배트맨은 사회질서 유지라는 명목을 내세워 그녀들을 떠나보내는 방법을 쓰고 있다. 필름 느와르에서도 남녀 간의 관계는 이어질 듯 하면서도 마무리에 가서는 별다른 결실이 없는 애매모호한 관계가 대부분이다. 이런 구도는 배트맨에서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단 하나, 배트맨과 필름 느와르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필름 느와르는 대개 재벌의 정부이거나 스탠드바, 여급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반해 배트맨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싱싱한 젊음과 아름다움, 관능미, 길고 늘씬한 각선미를 갖춘 서구의 금발미녀 형상, 블론디 헤어 퍼킹 머신이지만 이들은 결정적으로 악녀, 이블우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녀들의 각선미는 유달리 매력적이어서 1편을 보면 킴 배신저 상사가 그녀에게 헬로 각선미라고 인사를 건네며 이때 카메라는 그녀의 다리를 클로즈업으로 비춰주고 있다. 그렇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녀들의 존재는 배트맨에게는 불행의 근원이며 모든 일을 엉망으로 만드는 원흉이다. 그래서 킴 배신저는 배트맨을 광대와 마주치게 하면서 곤경에 빠뜨렸고 배트맨 포에버에서 금발의 메이 박사인 니콜 키드만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급하게 배트맨을 불러내 그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악녀의 존재가 필름 느와르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서구의 영화학자들은 2차 대전 이후 불어닥친 경제 부흥기를 기원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부터 여성의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여권주의와 이에 어울리는 새로운 여성상이 부각된 것이다. 이에 따라 1940년대 캐서린 헵번으로 대변되는 부드럽고 온화한 여성의 모습에서 탈피해 성적인 매력을 드러낸 1950년대 마릴린 monroe, 직업적으로 처녀티를 부각시켰던 도리스 데이 같은 여성 연예인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 여성은 자신들의 직업적 범위를 초월하는 야심을 드러내다 결국은 징계를 당하게 된다. 이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가 배트맨 리턴즈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 영화에서 고양이 여인 미셸 파이퍼는 상사인 막스 슐의 크리스토퍼 월켄에 의해 고층 빌딩 옥상에서 추락사당하게 된다. 이런 설정은 여성들의 지나친 능력 발휘에 위협을 느낀 남성들의 자구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악녀들의 비극적 종말은 남을 밟고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남성들의 권리 보호수단의 희생양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배트맨은 2024년을 기점으로 79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만화에서 출발해 TV, 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각색되면서 배트맨 시리즈는 미국뿐만 아니라 자유진영의 문화 흐름을 주도하게 된다. 1930년 액션 히어로의 주인공인 슈퍼맨은 대중들의 관심을 일거에 사로잡는 영웅으로 올라선다. 이런 와중에 출판사 내셔널 사후에 배트맨 전문 출판사인 DC로 계명는 초인류급의 또 다른 주인공을 만들기 위해 창작에 들어갔다. 약관 22세인 만화가 밥 케이는 슈퍼맨, 플래시 고든, 섀도우, 쾌걸 조로 등 역대 인기 만화 주인공들의 특징을 결합시킨 뒤 딕 트레이시의 탐정, 두뇌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참작하여 박쥐 형태의 외형을 가진 독특한 형태의 전면적이고 새로운 영웅을 탄생시키는데 그 인물이 바로 배트맨인 것이다. 2차 대전 와중에 애국심 고취에 나선 배트맨이 대중예술의 총화인 영화로 첫 선을 보인 것은 1943년이다. 이 시기는 미국이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 대항하기 위해 그동안 중도 입장에서 탈피해 전쟁 참여를 선언한 시기여서 만화도 범죄 퇴치의 모험담보다는 미국인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이런 이유로 극중 적대적 인물로 등장하는 닥터 카카의 모습도 앞니가 툭 튀어나오고 일본 고유의 신발인 게다를 신고 있는 것으로 설정했다. 1949년 컬럼비아 영화사는 정치색을 탈피해 배트맨의 영화화를 시도했고 오락적인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동료인 로빈을 등장시켰지만 완전한 형태의 오락극이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을 들었다. 만화 속 배트맨 모습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한무라비. 법전 규칙을 연상시키듯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에게는 그보다 더욱 강력한 폭력으로 응징했고 악독한 범죄자들은 그가 스스로 처치하는 등 법 집행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1954년 미국의 심리학자 패드릭 워단 박사는 순수의 유혹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화가 폭력과 범죄에 물들어 있다고 공격을 가하면서 그중 배트맨의 능력은 비과학적이라고 할 만큼 허구로 가득 찬 인물인데 그의 행동을 지나치게 미화해 흡사 생존에 있는 이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워단 박사는 건장한 청년들인 배트맨과 로빈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모습은 흡사, 공성애를 하고 있다는 심증을 줄 수도 있다고 배트맨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가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서는 발간 즉시 학부모들로부터 절대적인 호응을 불러일으켜 만화업자들은 보육지책으로 이전의 과도한 폭력 묘사를 자제하고 배트맨을 좀 더 신사적이고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친근한 인물로 인식시키기 위한 개정 작업을 시작한다. 이런 여파로 1950년에서부터 1960년대 배트맨은 범죄 도시 고담시에서 강도와 살인범과 대적하는 것에서 벗어나 무대를 우주행성으로 옮겨 외계인이나 기계, 인간들과 힘과 지혜를 겨루는 것으로 줄거리가 대폭 수정된다. 그래서 배트맨은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와 과거, 현재를 오갔다. 이 때문에 이 시기를 배트맨의 일생 중 가장 비현실적인 공간에서 활약한 때라고 정해받고 있다. 1960년대 칼라 TV 방송이 본격화되자 각 영화사들은 앞다투어 배트맨을 다시 제작하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작품 수에 비해 내용은 만화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 흔히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1979년 제작자 피터 구버는 배트맨을 시대 변화에 맞게 대대적인 이미지 변화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1986년 만화가 프랭크 밀러가 배트맨에게 중세의 흑기사 형상을 가미한 작품 배트맨 흑기사 돌아오다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신작 내용은 배트맨의 비호 아래 평온을 되찾는 고담 시에 악당 조커가 다시 나타나면서 사건이 발생한다. 이때 배트맨의 평상시 인물인 브루스 웨인은 나태함과 술에 빠져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를 틈탄 어릿광대는 한 무리의 기괴한 동료들을 데리고 평온했던 도시를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든다. 마침내 위급한 사태를 감지한 배트맨은 전열을 가다듬고 악당을 상대해 전원 퇴치시켜 나간다는 것으로 꾸며졌다. 이 시리즈 만화에서 배트맨은 매우 다정다감한 인물로 등장해 색다른 것을 요구했던 독자들에게 폭발적 호응을 받기 시작했고, 소재 고갈에 허덕이던 영화사들은 영화화를 위해 군침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제작자 피터 구버와 존 피터는 1988년 팀 버튼에게 의뢰해 시각적 화려함을 곁들인 작품으로 환생시켜 그 다음해 할리우드 10대 영화에 당당히 진입시키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이 영화의 빅히트로 인해 TV와 만화가 영화 줄거리를 근간으로 해서 다시 제작되기 시작해 만화가 프랭크 밀러와 팀 버튼 감독은 1980년대 배트맨의 신화가 계속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 추앙받게 된다. 그동안 배트맨은 TV 시리즈 60편 외에도 영화, 만화 등으로 숱하게 공개됐지만 그 인기는 근 60년 이상을 지속되고 있다.